깊은 밤 정막이 내려앉은 새집 마당. 흰색 강아지 해피가 어둠 속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지저댔습니다. 왈, 왈왈왈, 으르르릉.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해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우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단순한 게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전사의 외침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노부부는 숨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애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피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평온 대신 기묘한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피의 울부짖음.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마을에서 노부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람이 너무 거칠게 느껴져 마을 안쪽에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살자고. 마당도 넓고 바람도 덜 불 테니 말이야. 그들은 적적한 노년을 달래기 위해 작은 백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해피가 어때?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나 이사 첫날 밤 마당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왈, 왈왈왈왈. 해피의 울부짖음이 새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창문 너머로 해피를 바라보며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다가올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녘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노부부는 오랫동안 살던 바닷가 집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사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수도 있네. 그러게요. 해피도 마음껏 뛰어놀겠죠.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새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하얀 털, 새로운 집의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웃들도 집 잘 지었네요 하며 덕담을 건네왔습니다. 그러나 해피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마당 구석 어둠을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왈. 부부는 순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낯설어서 그런가 보네. 할아버지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자 해피는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어둠 속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맞서든 말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 뒤엔 서서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밤. 해피의 울부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왈, 왈왈왈, 으르르릉. 어둠 속을 향해 몸을 낮추며 지저댔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쥔 손을 떨며 도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낮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밤마다 이러면 저희가 잠을 못 자잖아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해피를 보았습니다. 작은 몸은 떨리고 눈동자는 어둠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애가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울음은 이미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새 집을 채우는 불길한 신호처럼 노부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보름쯤 되던 날 아침, 할머니는 해피의 밥그릇을 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피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양쪽 앞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꺾여 발목으로 버티고 다른 쪽은 발끝만 겨우 땅에 닿았습니다. 얘, 너 왜 이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피는 밥을 먹으려고 애쓰며 쩔뚝쩔뚝 힘겹게 걸었습니다. 여보,
어서 나와봐요. 해피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란 눈빛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이게 뭐야?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해피를 안고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해피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 기형입니다. 앞다리 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제까진 멀쩡했는걸요. 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 온 뒤에도 잘 뛰고 놀았다고요. 그러나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니 분명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해피는 진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 집의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왈, 왈왈왈, 으르르릉. 어둠을 향한 해피의 소리는 마치 절규처럼 새 집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어쩌면 좋아요. 할아버지는 담배만 태우며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부부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해피를 그냥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마당에서 해피는 여전히 절박하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절규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은 노부부에게는 고통이자 고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밤의 울부짖음에 노부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이웃들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낮 할아버지는 옆집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요즘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웃은 삽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아직 새끼라 그런 거예요. 낯선 집이라 예민한 거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웃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이웃에서 뭐라 하던가요? 걱정하지 말래. 아직 새끼라 그렇대. 곧 좋아질 거라네.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해피를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그날 저녁 부부는 해피를 쓰다듬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아침,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사료를 담아 해피를 부르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피가 내 다리를 곧게 펴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진 꺾여 있던 다리가 정상처럼 펴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나와봐요. 해피가 멀쩡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달려 나오더니 말문이 막힌 듯 해피를 바라봤습니다.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얼굴엔 환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제까진 분명히 기형이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해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해피는 주인의 손을 하르며 웃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피의 울부짖음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절규는 사라지고 이제는 단순한 경계의 지점만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피가 정말 이겨냈어. 할아버지의 눈빛은 벅찬 감격으로 빛났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 있은 지 한 달, 새 집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마다 울던 해피는 이제 조용했고 낯선 사람 지나갈 때만 짧게 짖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고 노부부는 드디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닷바람을 느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옆에선 해피가 얌전히 앉아 두 사람 무릎에 턱을 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잠도 푹 자고 편하네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해피 덕분이야. 저 놈이 우리 집을 살려낸 것 같아. 이웃들도 이제는 해피를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해피는 두 주인을 바라보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할머니는 해피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해피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따뜻한 봄날 노부부는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해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해피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밤마다 울부짖고 다리도 기형이라 해서 정말 힘들었지요.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다리가 멀쩡해졌소.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구석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액땜한 거지. 강아지가 대신 애군을 막은 거야. 노부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액땜이요? 새집 지으면 애군이 따라오는데 그걸 해피가 대신 겪은 게지. 은인일 수 있으니 평생 잘해주시오. 그 아이가 없었으면 누가 아팠을지 몰라. 그 말은 노부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피가 우리를 대신해 아팠구나. 우릴 지켜준 거였어. 집으로 돌아오자 해피가 달려왔습니다. 부부는 눈물로 해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노부부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해피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해피는 더 이상 밤마다 짖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기척에만 짧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불안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든든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좋은 사료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해피야, 오늘도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더 든든하구나. 해피는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 곁에 와서 누웠습니다. 부부는 해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해피인 것 같아요. 맞아. 해피 덕분에 외롭지 않았으니 그게 제일 큰 복이지. 붉은 노을 아래 세 식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해피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불행의 신호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외침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해피는 은인이자 하늘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세 식구는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해피야. 너 덕분에 우리가 웃으며 살았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 곁에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던 거지. 해피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히 누워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깊은 교훈이 노부부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